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기기사 필기시험 2019년 4회차 두 번째 시간 기계연력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1번 문제, 압력이 200kPa인 공기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400kcal의 열을 받으면서 팽창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기의 내부 에너지가 250kg만큼 증가했다. 공기의 부피 변화는 얼마인가요? 이런 식이 있어요. dq 이꼬르는 du 플러스 pdv라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변을 전부 다 적분을 해버리죠. 적분을 하면 dq는 q가 나오죠. q 이꼬르는 이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p의 델타 v 이렇게 되는, 아니면 U2-U1, V1- V2-V1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죠. 여기서 최적에 관한 관계니까요. P 델타 V 이꼬르는 Q- 델타 U가 되겠죠. 고로 델타 V 이꼬르는 P분의 Q- 델타 U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일정한 상태에서 400kcal 열을 받았다 했죠. 이런 들어오는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1이고요. 나가는 일, 팽창 1이라고 해서 이건 플러스 1이 되고요. 열은, 들어오는 열은 플러스가 되고, 흡열 과정은, 나가는 열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열을 받았으니까요. 열을 받았으니까 열은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P라는 게 200kPa. 자세히 보니까 200kg, 요것도 kg, K, 요것도 kg. 그러니까 단위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200분의 Q가 400이고요. 마이너스 델타 U는 250이에요. 근데 여기서 1kcal는 4.186kJ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위 자체가 킬로줄 단위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186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답은 3.14가 나오네요.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기체가 열량 80kg을 흡수하여 외부에 대하여 20kJ의 일을 하였다면 내부 에너지는, 이것도 같은 유사한 문제네요. 똑같이 한번 써보시면 dq 이꼬르는 du 플러스 pdv라는 식이죠. 내부 에너지 변화를 다시 말하면 U2-U1 이거를 갖다가 델타 U라고 해도 되고요. U2-U1이라고 해요. U2-U1 이꼬르는 델타 Q, 여기다 적분을 다 해버리면은, 이거는 Q가 되죠. Q12가 되고, Q라고 해도 되고요. Q 마이너스, P 델타 V가 되는데, V2 마이너스 V1. 만약에, 내부 에너지 변화를 물었으니까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건 델타 U라고 해도 되겠죠. 외부에 20kJ의 일을 하였다. 요걸 뭐라고 쓴다고? Q-W12라고 쓰면 됩니다. 요거와 같은 것은 W12, 1이에요. 외부에 대해서 일을 했다 그랬어요. 자, 일은 어떻게 한다? 일을 하면은 플러스 1. 일을 외부 일을 하면 플러스가 되죠. 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은 흡열 과정이 플러스, 방열 과정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일을 했다고 했으니까 20kJ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열량 Q는 열을 흡수했어요. 플러스죠. 열을 흡수, 일을 하는 거 플러스. 그래서 80kJ의 열량을 흡수해가지고 20kJ의 일을 했다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60kJ이 나왔죠. 연력학 2법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런 것을 묻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에너지의 양을 결정한다. 양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종류를 판단할 수 있다. 아니에요. 공학적 장치, 방향성이라는 것은 고온에서 저온으로서 열이동,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게 방향성이죠. 그 다음에 사이클로는 카르노 사이클 이론이 되고요. 또한 열과 일과의 관계를 방향성을 갖고 있죠. 열을 1로 바꾸면, 열을 1로 바꿀 때는 전체 다 100% 1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이건 약간 삼각형으로 보면 돼요. 1을 열로 바꾸는 가능하다. 열을 1로 바꾸는 건 다 가능하지만, 열을 1로 바꾸는 건 전체 1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부분적으로 1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말이 이제 방향 제시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에. 카르노 냉동 사이클에서 흡열부와 방열부의 온도가 각각 마이너스 20도씨와 30도씨인 경우 냉동기에서 40kW의 동력을 투입하면은 냉동기가 흡수하는 열량 RT라고 했죠. 1RT 기준. 우리가 냉동을 구하려면 냉동은 보통 WC분의 이게 1이죠. 압축기 1이라고 하는데 압축기 1분의 Q에 대한 여기는 3.86Q가 됐습니다. 왜? 1RT가 3.86kW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얼마가 되느냐. 여기서 지금 온도 변화가 나와 있네요. 온도. 실러온 이코르는 1 마이너스 보통 온도 변화가 pH 선도상에서 보면은 두 개의 온도 차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죠. QR은 온도 변화로 보면은 T1 이쪽이 T1이 되고요. 이쪽이 T2가 된다 그러면 T1 마이너스 T1, T1 마이너스 T2분의 입실론 이코르는 T1 마이너스 T2분의 T1 마이너스 T2라는 게 바로 요거의 차이가 됩니다. 온도. 요게 WC죠. 그 다음에 T1 온도가 되겠죠. T1 마이너스 T2분의 T1이 아니라 T2의 온도가 됩니다. 흡열 과정이고, 이거 방열 과정이고, T1 마이너스 T2분의 T2가 되죠. T2가 됩니다. 여기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T1의 온도는 30도, 20도가 30도인 경우 방열부죠. 흡열부와 방열부의 온도가 10도와 30도라고 했어요. T1 온도가 30도라고 보면 되죠. 30이니까 T1이 30이고 T2는 마이너스 20도고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T1은 273 플러스 3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에 T2는 273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일단 T2도 마찬가지 273 마이너스 20 T2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효율이 되고요. 안 그러면 곱하기 100을 안 하면 일반적인 냉동적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 보니까 결과치가 5.06이라는 냉동 성적 개수를 얻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공식에다 대입해 넣는 거죠. 여기서 흡수하는 열량을 묻고 있네요. 3.86Q에서 흡수 열량을 RT는 3.86Q가 3.86RT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RT는 3.86분의 성적계수 곱하기 WC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뭐 WC를 알 수가 없으니까 WC는 T1-T2로 구하면 됩니다. WC라는 것은 T1-T2가 WC가 됩니다. 따라서 3.86분의 냉동통 기준으로 풀면은 성적계수가 5.06에다가 곱하기 WC를 구해보면은 WC를 한번 구해요. T1-T2 구해보면은 273-273에다가 273-273 플러스 20 플러스 30 이렇게 30 플러스 20이 되고 50이 되나? 냉동기가 하는 일은 여기에 WC가 나와 있네요. 냉동기가 40kW의 동력을 투입했다 그랬네요. 그죠? 곱하기 40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푸니까 RT는 얼마가 나오냐? RT는 52.44가 나요. 52.44. 높은 온도하고 낮은 온도 두 개의 기준으로 하면 흡열부와 방열부라 그러면은 흡열부 온도가 마이너스 20도. 이게 T2 온도. 이게 뭐다? 방열부가 T1 온도. 이렇게 해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T1-T2분의 흡열부 온도 T2. 이게 바로 사이클. COP입니다. COP. 냉동 사이클 COP. 4번 문제 풀어봤고요. 25번. 포화액의 비최적은 0.001242 입방메타 큐빅메타 퍼 킬로그램이고 포화증기의 비최적은 0.3469 큐빅메타 퍼 킬로그램인 어떤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의 건도가 0.65인 상태로 2m 삼성인 공간에 있다고 할 때 이 공간 안에 차지하는 물질의 질량은 얼마이냐? 일단은 여기서 물질의 질량을 묻는 문제인데요. 질량을 묻는 문제인데 건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건도에 포화증기라는 말이 나오고 포화증기 포화액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건도와 포화증기와 포화액에 대한 기본 공식에 비최적 V라고 하면은 뭐 VX라고 해도 그냥 V라고 합시다. 비최적 V라고 하면은 V 프라임 또 플러스 X 건도 X라고 하죠. V2 플라임 마이너스 V 플라임 이런 식이 있어요. 증기 마이너스 그래서 포화증기와 포화액 그 다음에 건도에 관한 그런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되는데 여기 지금 묻는 게 지금 이 공간에 차지하는 물질의 질량을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최적이니까 비최적을 최적 단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최적 단위로 바꿔가지고 질량 M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질량 M을 구하려면은 비최적을 최적으로 바꾸려면 N분의 V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킬로그램당 최적이라는 뜻이죠. N분의 라지 V가 돼요. N분의 라지 V는 스몰 V와 같아요. 스몰 V.
이 스몰 v는 n분의 라지 v가 되고요. 마찬가지 v 플라임 플러스 x에 v2 플라임 마이너스 v 플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v라는 식은 n배의 v 플라임 플러스 x에 v2 플라임 마이너스 v 플라임 이런 식으로 해서 v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v에 관한 라지 v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사실은 이게 라지 v에 관한 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그냥 n에 관한 식으로 만들려면은 요거를 m에 관한 식으로 푸는 왜? 지금 묶고 있는 게 질량 m을 묶고 있으니까 m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죠. m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은 m을 이쪽으로 빼면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v 플라임 플러스 x에 v2 플라임 마이너스 v 플라임 분의 v, 라지 v 이렇게 돼요. 기본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라지 v는 나왔네요. 상태가 2m 3성인 공간에 있다고 한다는 v라는 것은 2m 3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적과 비최적에 대해서 포화증기 비최적, 포화증기 비최적이 여기 V2 플라임이에요. 그러면 V2 플라임. 포화액의 비최적은 V 플라임. 그럼 됐네요.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대입하면은 V 플라임이 0.001242, 0.001242. 또 플러스 건도가 0.65라고 했으니까요. 건도 요거는 x입니다. 건도 x. 그러면 x가 0.65에다가 우리가 풀려고 하는 v2 플라임과 v 플라임의 차이 0. 요 부분 씁시다. 요렇게 있었다고 해요. 0.346 마이너스 0.001242 0.001242 여기 들어갔습니다. 라지 V는 2m 3성이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M을 구할 수 있죠. 질량 M을 구할 수 있다. 자, 질량 M을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튕겨보면 되겠죠. 포화액과 포화증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건도, 이 세 가지가 나오면은 반드시 X는 V에 관한 식은 이 V입니다. V 플라임 플러스 X에 V2 플라임 마이너스 V 플라임 요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량 M을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 뭐야? 비최적의 형태니까요. 비최적의 형태니까 M분의 라지 V 형태로 곧 바꾼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최적 V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V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놈을 쓰고 여기서 M에 대한 식으로 유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식이다. 질량이 M이고 비최적이 V인 구의 반지름이 R이다. 질량이 4M이고 비최적이 2V로 변한다면 구의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구에 대한 구의 최적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구의 최적은 V라고 합시다. V는 3분의 4 파이 R 3성이 되죠. 파이 R 3성. 3분의 4 구의 최적은 파이 R 3성. 이 공식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구의 비최적과 구의 최적, 구의 비최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n분의 라지 v, 이게 비최적이죠. 이게 바로 3분의 4 파이 r 3성이 되는 거죠. v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V가 3분의 4 파이 R 삼성이니까요. M을 갖다가 나누는 경우가 되니까. 곱하기 M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질량이 4M이고 비체적이 2V로 변한다 그랬어요. 원래 구의 최적 V가 질량이 4M이고 그 다음에 비체적이 2V로 바뀐다 그랬어요. V 플라임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V 플라임은 V 플라임은 이 V는 비체적이죠. V 플라임을 풀어. M 대신에 우리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4M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비체적을 2V라고 바꾸라고 해요. V를 2V로 바꾸라. 그러면은 V 플라임인 경우에는 V를 그대로 씁시다. 3분의 4의 파이 R 삼성이 바로 V죠. 그리고 M이라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3M분의 이렇게 되네요. V라는 것은 스몰 V는 3M분의 4 파이 R 삼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체적 V 플라임에서 우리가 3분의 4를 그대로 쓰고요. M 대신에 지금 얼마를 집어넣냐 하면은 M이 4M이 됐다 그랬어요. M 대신에 4M. 질량이 4M이고 비체적이 비체적이 2V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V 플라임이라는 것은 V 플라임은 이렇게 써야 돼요. V 플라임은 V는 이 라지 V는 다시 이 라지 V는 MV가 되고요. MV가 되죠. 라지 V는 MV. 그 다음 V 플라임은 뭐라고 써요? V 플라임은 M 대신에 얼마? 4M을 집어넣고 V 대신에 얼마? 비체적 V 대신에 2V를 집어넣죠. 따라서 V 플라임은 8MV가 된다는 거죠. 그 V와 V 플라임의 관계는 V보다가 V 플라임이 8배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그죠? V가 V 플라임. 그래, 이렇게 해놓고, 이제, V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8V가 되니까, 원래 V와 결국은 V 고르는 뭐다? V의 8배죠. V 플라임은 V의 8배가 되니까 8V가 됐어요. 이제 V에 대해서 8 곱하기 V를 이제 풀어줘야 돼요. V는 3분의 4 파이 R 삼성. (8) 곱하기 3분의 4 파이 R 삼성. 그럼 R은 얼마가 8V니까 원래 3분의 4 파이 R 삼성이 이게 V라 그러면은 이게 8배가 늘어났으니까요. 순수하게 R은 몇 배가 늘어나요? 8R 삼성이 되는 거죠. 결국은 R 플라임이 V 플라임에 관한 R 플라임은 몇 배? 8R 삼성배가 늘어났다 이 말. R 플라임이 얼마나 늘어났다? 8R 삼성배가 늘어났다.
따라서 답은 R 플라임은 8R 삼성이 됐다. R 플라임의 삼성이 R 플라임의 삼성이 8R 삼성이죠. 그죠? R 플라임 삼성. 그리고 R 플라임은 3의 루트에 8에 R 삼성이 되니까 3의 루트에 8이라고 하면은 4 곱하기 2가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3의 루트에 8 맞나? (3의) 루트에 R 플라임은 8R 삼성이 되니까요. 다시 말해 R 플라임이 8R 삼성이면은 R 플라임은 2R 전체의 삼성이 되네. R 플라임의 삼성이 바로 2R 전체의 삼성. 그럼 R 플라임과 2R과의 관계가 되죠. R 플라임 2R.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생각보다가 식을 조금 잘못 쓰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풀 때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죠? 구의 최적을 구하는 거. 한 번 더 해봅시다. 구의 최적 V라고 하면은 V 이꼬르는 3분의 4 파이 R 삼성이다. 구의 최적. 근데 구의 비최적은 n분의 라지 V가 되고요. 이게 스몰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지 V는 MV가 된다는 거. 그죠? 라지 V는 MV가 된다는 거. 그래, 우리가 지금 V 플라임을 구하는 V 플라임은 M 대신에 2M이 들어가고, M 대신에 몇 대 4M이 들어가고요. V 대신에 2V가 들어가서 8MV가 됐다는 거죠. V와 V 플라임. 반지름의 변화를 묻고 있는 거죠. 이 V라는 것이 결국은 V는 원래 MV니까요. V는 MV고 V 플라임은 8MV니까 같은 3분의 4 파이 R 삼성이 이쪽은 3분의 4 파이 R 대신에 2 MV가 8V가 되죠. 8V가. 3분의 4 2 뭐예요? R 플라임의 전체 삼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V 플라임이고 이게 V 플라임이고 이게 V라는 뜻이에요. 그렇대 이제 R과 R 플라임 간의 관계는 이게 R 플라임이 된다. R 플라임. 그러면 이게 R이 되죠. R 이꼬르는 R의 삼성은 2R 전체의 플라임의 삼성 이렇게 됩니다. R 플라임의 삼성, 2R의 삼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R 플라임은 결국은 R 플라임이 얼마가 나오냐? 2R로 나온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입구 엔탈피가 3155kJ/kg, 입구 속도가 24m/s, 출구 엔탈피가 2385kJ/kg, 출구 속도가 98m/s인 전기 터빈이 있다. 전기 유량이 1.5kg/s이고 터빈의 출력축에 출력이 900kW일 때 터빈과 주위 사이클의 열 전달량은 어떻게 되냐? 열 전달량, 열량 Q라는 거예요. 열량 Q에 관한 식이 이 터빈의 출구 터빈의 식에다가 엔탈피 M에다가 질량 H2-H1-H2가 H2-H1이 되고요. 요거는 하나의 요거는 이거는 터빈 일이 되고요. 이거는 일종의 그 밀폐계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2분의 mv2 자성 마이너스 v1의 자성 이렇게 됩니까? 예. v2의 자성 마이너스 v1의 자성.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개념을 잘 보면니까 출구 속도와 입구 속도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속도가 나오면서 점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 이 두 개의 단위가 지금 기준이 되고 있네요. 따라서 킬로와트 단위가 기준이 되니까 질량 M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질량 M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엔탈피, 입구 속도, 출구 속도, 엔탈피. 질량 M이 질량이 빠졌나? 있네요. 전기 유량. 킬로그램 per sec라고 해요. 전기 유량이 킬로그램 per second. 질량 유량 m도트라고 할 수 있죠. m도트 전기 유량 m도트 1 m도트에 이것도 하나의 1로 보면은 엔탈피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더블 테크니컬 이거는 뭐예요? 전기 터빈의 1이고요. 이것도 이 1 단위로 본다 그러면 m 도트가 되는 거예요. m 도트의 H2-H2. 그다음에 m의 m 도트의 V2-V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단위 자체를 킬로칼로리, 킬로줄 단위로 다 맞추기 위해서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야만 되는 거죠. 더블 테크니컬 1은 900kW, 축출력이 900kW가 되고요. m도트가 1.5죠. m도트가 1.5. 좋아요. 1.5고. H2, 엔탈피 차이죠. 엔탈피가 입구 엔탈피, 출구 엔탈피. 입출구 중에서 입구 엔탈피, H1-H2로 해야 되겠네. 출구 엔탈피가 23,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네. 23 출구 엔탈피가 238.5. 2385 마이너스 출구 엔탈피, 입구 엔탈피 3155.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5 또 V2의 제곱 입구와 출구 중에서 출구 속도가 98에다가 마이너스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서 Q 테크니크를 구하면 된다. 왜 여기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왜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단위 자체가 m도트의 단위를 보면은 킬로그램에 대한 킬로그램 퍼 세컨인데요. 킬로그램, 킬로줄 단위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킬로그램 퍼 세컨 단위에서는 줄 단위가 나오죠. 이거는 줄 단위가 나옵니다. 1줄은 1뉴턴 메타가 되고요. 1킬로와트는 1줄 퍼 세카가 되죠. 따라서 줄 단위하고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10-3승을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풀었더니만 답은 248kW가 248kW. 27번에 248kW 열을 주위로 방열하였다. 터빈 입구에서 출구로 빠져나가는 열 전달량이죠. 열 전달량 다시 한 번 더 쓰면은 Q는 열 전달량 Q라는 것은 원래 W 테크니컬이라는 거하고 플러스 엔탈피에 관한 관계 m노트의 H2 마이너스 H1이라는 식에다가 플러스 2분의 MV2 V2의 제곱 2분의 MV 자성이니까요. V1의 자성 이렇게 해서 이걸 곱하기 10-3승을 곱해준다. 열이 방출되는 이야기니까 열을 방열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터빈 열이니까. 공기 1kg, 질량 M 이코르는 1kg이에요. 정압 과정으로서 정압, 압력 일정이죠. (20도씨에서) (100도씨) 온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20에서 100도씨로 100도씨 까지 가열하고 다음에 정적 과정에서 이거 엔드 사항이네요. 가열하고 플러스 정압과 정적 과정에 두 가지 가열했다. 전체 가열에 대한 총 에너지량은 어떻게 되나? MCP 처음에는 뭐예요? 정압 과정 CPDT 플러스 MCV DT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전부 다 총 에너지량, 전 가열량 Q 이꼬르는 그래서 가열량 Q를 구할 때 요거는 앞에 있는 것은 CPDT 1이고요. 이거는 DT2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따라서 질량의 M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동시에 해주면 되겠다. DT는 T2-T1이고요. 이거 D2는 T2-T1이라고 고치면 되겠죠. 질량 M은 어떻게 돼요? 질량 M은 1이니까요. 1에 곱하기 정압 과정, 정적 과정에서 정압 과정이니까 여기서 정압 과정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정적 과정이 나와요. 정압 비열이 나오죠. 그러면 곱하기 1.009가 되고 그다음에 T2-T1 온도는 100- 초기 온도죠. 100-20이 되고 플러스 질량 M 1 곱하기 CV는 정적은 0.72 T2-T1이 200도에서 100도 200-100 이거 풀면은 열량 Q가 나옵니다.
157.2가 나오네. 150. 152.7이 나오네. 152.7. MCPDT, MCVDT. 됐죠? 질량 유량이 질량 유량 m 도트가 10kg per sec인 터빈 엔탈피 차, 이게 바로 출력이 되죠. 출력. H kW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그런데 m 도트가 10kg이고요. 터빈에서 수증기가 엔탈피가 800kJ이 감소한다면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수증기 출력이 감소한다 그랬네요. 이 감소분을 델타 H라고 할 수 있죠. 감소한다는. 그럼 m도트 곱하기 감소분 800 하면은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인데 10kg. 킬로그램 떨어져 나가고 H 킬로와트니까요. 킬로와트로 또 환산을 그러면 답은 어떻게 나와요? 8,000 킬로줄 퍼 세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킬로줄 퍼 세카는 킬로와트죠. 8,000 킬로와트. 답 4번이 되겠습니다. 1킬로와트는 1kJ per sec니까요. 그죠? 다음 그림과 같은 오토사이클의 효율은 3, 2, 4, 1으로 지금 열의 이동이 있죠. 그럼 뭐 이거 정적, 정압 1 마이너스 고온의 연량과 저온의 연량이 T4 마이너스 T1분의 T3 이게 허별이고요. 허별분의 방열이니까요. T3 마이너스 T2분의 T4 마이너스 T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T라는 게 우리가 지금 T3가 독K 개념이죠. 이게 켈빈 온도 기준 그대로 쓰면 되겠죠. 2, 3, 6, 4 T3 마이너스 T2 6, 8, 9 T4 마이너스 T1은 T4가 1029 마이너스 T1 300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곱하기 뭐 100 곱하기 100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답이 0.5647 0.5647 퍼센테이지를 나타내야 되겠죠. 효율을 묻고 있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0.564 0.56% 정도 나오겠네요. 47. 그래서 56.5% 해가지고 답이 3번이 되겠죠. T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3 마이너스 T2분의 T4 마이너스 T1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오토사이클에서 정적 사이클. 천도 K의 고열온으로부터
750kJ의 에너지를 받아서 300도K의 저열온으로 550kJ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열기관이 있다. 이 기관의 효율과 크라우시스 부등식의 만족 여부는 열을 고열원으로부터 750kJ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300kJ 저열원으로부터 550kJ의 열량을 방출하고 있다. 열의 이동에서 이런 식이 있죠. 카르노 사이클에서 보면은 1 Q1분의 Q2. 이때 Q1은 뭐보다? Q2보다가 커야 됩니다, 항상. 따라서 우리가 1 Q1의 열량, 고열원의 열량이 750이라고 했고, 이거는 550이니까요. Q1이 750이고, 이게 550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해보면은 퍼센테이지 나오겠죠. 몇 프로 나오냐면은 26.7%가 나옵니다. 따라서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크라우시스의 부등식에서 델타 S는 보통 T분의 T1분의 Q1 마이너스 T2분의 Q2로 풀면 되겠죠. 이미 T1의 온도가 켈빈 온도 저걸로 나와 있죠. 절대 온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1000분의 Q1이 750 마이너스 T2의 온도는 1000도 K, 300도 K니까 300분의 Q2가 550.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하면은 결과치가 뭐 이거는 계산기 튕기면 되죠. 이거는 하나, 둘, 0.75 마이너스. 네, 계산기 튕기면 이게 결론이 이게 0보다 작게 나옵니다. 이거 풀어보면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델타 S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죠. 이거에 0보다 작다는 만족하는 겁니다. 0과 같거나 0보다 작다. 그래서 크라우시스 부등식을 만족한다가 됩니다. 0보다 작기 때문에. 0보다 크면 만족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풀어볼 수 있다. 32번으로 넘어가죠. 공기가 등온 과정을 통해서 압력이 200kPa, 비최적이 0.02m 삼성 per kg인 상태에서 압력이 100kPa인 상태로 팽창하였다는 압력 변화가 생겼죠. 비최적 변화도 생기겠죠. 이때 이상기체로 가정한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기 이제 힌트죠. 이상기체로 가정할 때 이 시스템이 이 과정에서 뭐 P1, V1, PV니까 P2, V2 이렇게 성립이 되겠네요. 압력과 최적 간의 관계. 공기를 이상기체로 가정할 때 이 시스템 과정에서 한 단위 질량은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서는 단위 질량은 얼마인가? 질량이 얼마인가? 질량당 1이 얼마냐? 1을 묻네요. 1. 따라서 우리가 1에 관한 식을 W는 1에 관한 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P1, V1을 알고 있다. P1, V1, P1, V1, ln P1분의 P2, P2분의 P1. 이 식에다 대입해야 돼. P1, V1, ln P2분의 P1.
따라서 우리가 P1은 초기 200kPa이죠. 곱하기 V1이 얼마다? 여기 V1 최적 0.00입니까? 0.02. 0.02 곱하기 ln P1분의 P2. P1의 압력과 P2의 압력. P1의 압력이 200이고 P2 압력이 100이라고 했어요. 200분의 100이 되네. 200분의 100. P2분의 P1. P2가 이게 P1이죠. P1 이게 P2. P2분의 100분의 200이 돼요. 100분의 200. 그래서 P2분의 P1. 풀면은 2.8 단위가 더우니까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일에 관한 공식 P1, V1, ln P2분의 P1에 대한 공식으로 일에 대한 공식입니다. 여기 힌트가 이상기체로 가정한다는 말. 일정하다는 뜻이죠. 전기 압축 냉동기에 사용되는 냉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냉매는 냉동기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냉매는 무독성이고 안전성, 저가격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무기화합물 냉매인 암모니아는 연료학 특성이 우수하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최근에 오존 파괴 CFC 대신에 R12가 냉매로 사용되고 있다. 아니죠. R12는 이게 오존 CFC 물질이에요. 그래서 R134A예요. 134A가. 이게 틀렸죠. 4번. 암모니아 열적 특성이 우수합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따라서 답 4번이 틀렸어요. 오존 파괴 물질 CFC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CFC가 아닌 것은 R134A 신냉매라고 하죠. 여기 CFC 냉매가 아닙니다. 연료가적 관점에서 일과 열의 관계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일과 열은 용도와 같은 연료학적 상태량이 아니다. 용도가 아니라 온도죠. 1번. 34. 온도와 같은 연료학적 상태가 아니다. 틀리죠. 일과 열이라는 것은 온도와 같은 연료학적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과 열은 종량적이라 그러죠. 요거는 강도죠. 강도적 상태량이고 요거는 종량적 상태량이 서로 다릅니다. 일의 단위는 줄이다. 맞죠? 또 일의 크기는 힘과 그 힘이 작용해서 이동한 거리를 곱한 것이다. 힘 곱하기 거리가 일의 크기가 되죠. 일의 크기가 돼요. 힘 곱하기. 일과 열은 점함수 아니에요. 요거는 강도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온도라든가 비체적 이런 게 점함수죠. 그래서 34번은 도정함수, 경로함수라 그래요. 가정함수, 점함수가 아니라. 점함수는 경로함수. 그래서 W1, 2 이렇게 얘기하죠. 경로함수이다, 점함수이다, Q의 1, 2 이렇게. 점함수가 아니고 경로함수이다. 또는 도정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중 브레이턴 사이클 과정, 브레이턴 사이클을 보면 이런 선도가 있어요. 이 PV 선도. 두 개의 단열 과정, 단열 두 개의 단열 과정, 단열 압축, 단열 팽창 과정이 있죠. 다음에 정적 과정이 있죠. 정적. 두 개의 단열 압축 과정과 단열 팽창 과정이 있어요. 단열 압축, 단열 팽창 과정이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열 압축과 단열 팽창, 그 다음에 정압 과정이 있죠. 요겁니다. 요게 단열 압축,
요게 팽창. 단열 팽창. 압축 팽창. 그 다음에 두 개의 정합 과정. 이건 두 개의 정합 과정이에요. 정합, 단열 압축 다음에는 정합 가열, 단열 팽창, 정합 방열 이렇게 돼요. 정합 가열, 정합 방열, 단열 압축, 단열 팽창, 정합 가열이란 말이에요. 정합 가열, 정합 방열. 따라서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정합 과정이 있다. 오토사이클 효율이 55%일 때 101.3kPa 20도 시에 공기가 압축되는 압축비는 얼마인가? 오토사이클에서 압축비는 1-입실론분의 K-1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오토사이클 효율이 55%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구해야 돼요? 압축비를 구한다. 그러면 이걸 이 부분을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좌변으로 이항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입실론분의 1에 K-1 이꼴은 1-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K-1분의 1을 곱해줍시다. 이거는 이렇게 그냥 이걸로 묶죠. 요놈을 몇 번 하면은 입실론분의 1, 입실론분의 1 고르는 1 마이너스 이거에 K-1분의 1 이렇게 되죠. 고로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제로에 K-1분의 1의 분의 1 이렇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은 다시 쓰면은 이게 1 입실론 제로에 K-1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이걸로 풀어주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입실론에 대한. 36번 문제를 봅시다. 네, 맞습니다. 이걸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1 오토사이클 분의 1에 K-1분의 요 놈이 결국은 요렇게 풀어도 되고요. 요 놈을 전체를 묶어서 풀어도 똑같죠. 결론은 같으니까요. 그대로 풀어봅시다. 여기서 효율이 55%는 0.5죠. 0.5. 그 다음에 묶고 1.4, 비열비가 1.4니까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1-0.55분의 1에 1.4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풀어도 이거나 이거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풀면. 계산기로 튕겨서 풀어보면 되겠죠. 식 변형하는 방법이죠.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식을 갖다가 유도하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풀어라 이 말이에요. 메탄올 정화 비열이 CP
정압 비율이 다음과 같은 온도 T의 함수로 나타낸다. T의 함수죠. 이때 메탄올 1kg을 200도 K에서 400도 K까지 정압 과정으로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은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인 식이 CPDT 열량이니까 DQ 이꼬르는 CPDT 이런 식이 있어. 양면을 적분을 해버리면 그럼 Q가 되죠. 요거 적분하면. 그러면 요 CPDT는 인터그렐 온도가 200에서 400도라고 했으니까요. 온도가 400에서 200에서 400, 400, 200, 400, 200, 400, 200. 예, 이렇게 해서 400이니까 결국 온도는 200에서 40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200에서 400까지, 200에서 400까지. CP 대신에 이걸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BT 플러스 CT의 자성 DT 이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적분은 이걸 적분하면은 요 자체가 AT가 되죠. 그럼 A에 AT가 되고요. 플러스 2분의 BT의 자성 플러스 3분의 CT의 삼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적분 영역이 얼마에서 얼마? 200에서 400까지.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A 값이라는 건 이미 주어져 있죠. A라는 것이 A가 3.51. 얘는 3.51에다가 곱하기 T라는 것은 요 T는 T2-T1. 요 T도 T2-T1 전체의 자성. 요 T는 T2-T1 전체의 삼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00-200 하면 되겠죠. T1 플러스 2분의 B 2분의 B가 얼마냐 하면은 0.00135 0.00135 이 유도할 줄 알면 됩니다. 400 마이너스 200에 T2의 자성 이렇게 되고 이게 T3의 자성 T3의 삼성 이렇게 되고 400의 갈로에 곱하기 400이 얼마예요? T2의 자성 T2가 400의 자성 400의 자성 마이너스 200의 자성 또 플러스 3분의 C라고 했죠. C가 3.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 그 다음에 이제 요 T2의 400의 삼성 마이너스 200의 삼성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나옵니다. 자, 열량 Q가 DQ는 MCDT라는 식에 의해서 정압 비율 DQ 이꼬르는 MCPDT. 근데 여기서는 이 Q라는 게 라지 Q냐 스몰 Q냐가 문제죠. 그래서 스몰 Q로 본 거죠. 그러니까 CPDT로.
100도씨의 수증기 10kg이 100도씨의 물로 응축되었다. 응축됐다는 말이 이게 중요하죠. 응축되었다. 잡열하고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잡열이 바로 100도씨에서 잡열이 2.287. 이때 수증기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온도에 관련된 온도와 열량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델타 S 이코르는 T분의 델타 Q라는 공식이 있고요. 여기서 온도 T는 뭐 기준 온도가 있으니까요. 100도씨라고 했으니까 100 플러스 273으로 하면 되겠죠. 그 델타 Q가 중요한 거예요. 델타 Q가 응축되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얼마? 10kg이 100도씨의 물로 응축되었는데 잡열이 100도씨의 잡열이 2.257이다. 요거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0.5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60.5가 나오고 키로 줄 퍼 독해 킬로그램 이렇게 나온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분자량이 32, 기체의 정적 비열이 이거일 때 기체의 비열비는 C 정적 비열의 CV와 또 비열비 K 간의 관계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 기체 상수까지 나와 있네요. R이 나와 있고요. 알바가 나와요. 알바는 MR. 따라서 R을 구하려면 N분의 일반 기체 함수 알바 이렇게. 분자량 나와 있고 정적 비열 나와 있고. 이 CV하고 K하고 관계. CV, K, R.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CV분의 CP 고르는 K라고 나타내죠. CP 고르는 KCV가 되니까요. KCV. 여기서 우리가 CP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CP를 구하는 것. 다음에 CP 플러스 CV는 R, CP 마이너스 CV.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39번도 전체적인 공식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이 있으니까 K라는 것은 CV분의 CP라는 식이 있고요. CP는 CP-CV가 R입니다. CP-CV가 R이니까 요거에서 CP 이코르는 CV 플러스 R이 되죠. 요 공식을 바로 요렇게 K 이코르는 다시 CV분의 CP라고 하고요. 또 CV분의 CP-CV가 R이라고 했으니까요. CP는 CV 플러스 R이 되죠. 여기 CV 플러스 R 이렇게 돼요. K값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또 R이라는 게 뭐예요? R은 N분의 R바가 돼요. 따라서 CV분의 CV 플러스 R 대신에 N분의 R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식에도 다 대입해 넣어야 되겠죠. 여기서 CV 정적 비율이 지금 0.714라고 있어요. 0.714. CV 0.714 플러스 M이 여기서 32, 분자량이 32죠. 32분의 알바가 일반 기체 상수가 8.314. 이거 외워야 돼요, 보통. 지금은 주어졌지만 여러분 보통 외워야 됩니다. 314. 일반 기체 분자량이 이거 구하면 됩니다. 요거 구하면은 K값 구할 수 있어요. 내부 에너지가 40kJ, 절대 압력이 200kPa, 최적이 0.1m3, 절대 온도가 300도. 이때 엔탈피는
엔탈피 식이 있죠. dH 이코르는 du 플러스 dpv라는 식이 있고요. 다시 du 플러스 pdv 플러스 vdp가 되죠. 요거는 du 플러스 pdv는 dq 플러스 vdp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엔탈피를 묻는 문제에서 내부 에너지라는 게 나왔는데, 내부 에너지가 요거에 대한 거. 절대 압력, 최적, 압력과 최적이 나와. 절대 온도가 300도 K인 경우에, 절대 온도가 300도 K인 경우. 요 공식은 필요 없고요. 절대 내부 에너지, 절대 압력과 이걸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하면은 내부 에너지에 관한 식하고요. 미분을 하면은 결국은 H 이코르는 U 플러스 PV 이렇게 되죠. 이걸 적분을 해버리면 그대로 곱해보면 되겠네.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 내부 에너지 40kJ, 40 플러스 PV. (200) 곱하기 최적 V 0.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탈피 바로 구하면 되겠죠. 요식입니다. 요식.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